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면접 시험은 꼭 가야 한다. 합격선에 걸려도. 자, 지금 국가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도 났고요. 지방직도 거의 다 났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내일쯤에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도 거의 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 생각이 많죠. 특히 합격선이 공개가 되면 내가 합격선에 간당간당한데 가야 되냐. 면접 시험 보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질문을 쓰죠. 질문을 커뮤니티 같은 데 쓰니까 뭐라 그래요? 가지 마세요. 어차피 떨어져요. 1.5배수인데 그거기면 떨어져요. 이런단 말이죠. 과연 그게 확실한 얘기일까요? 본인들이 뭘 안다고? 그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합격자면 합격했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고, 불합격자면요. 그 사람 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애매한 저 같은 사람은요. 전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가라 그러죠. 무조건. 왜? 가서 기회를 봐야죠. 자, 면접 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 세 단계로만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뭐 90점, 80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단계니까 미흡 받으면 무조건 탈락, 우수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러면 보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수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 받아버리면 그냥 합격되고 끝나는 거예요. 미흡 받으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미흡 받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자, 국가직 같은 경우는 미흡을 받습니다. 우수도 받고요. 일정 퍼센트가 있어요. 없진 않단 말이에요. 지방직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우수 미흡은 안 주고 보통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람 일이 모른다 그러죠. 모르니까 가야죠. 일단 내가 우수 받고 합격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사회 경험도 없고, 그게 무슨 시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잘할 사람을 뽑는다 그랬으면 애초부터 말 잘할 사람, 말만 살아있는, 저같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뽑겠죠. 뭐하러 필기시험을 봐요? 공무원이 말 잘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면접이란 걸 예전에 제가 면접관으로 많이 봤는데, 와서 뭐 자기소개 같은 건 저는 안 시켜요. 왜? 뻔하니까. 연습하고 오잖아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사실은 중요하고, 재치. 그 다음에 이 일과 어느 정도 맞는 성향. 뭐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쪽은 그렇게까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패턴의 질문지를 가지고 그 질문지를 감독관들이 공유해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히는 질문들을 하죠. 막혀야지 재밌으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가령 민원인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건 어떡하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나름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걸 두려워하고 못 가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붙인 것도 이제 학원이라든지 어떤 데 가면 필기를 높은 점수 하는데 미흡을 받았다 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나 면접에서 탈락했어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필기 시험 점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까처럼 보통을 맞았어요. 필기 시험 점수 순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는 1배수라는 건 뭐예요? 10명 뽑는데 10명만 면접을 봤으면 그때 떨어졌으면 면접 떨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1배수가 아니라 보통 1.2에서 1.5배수 정도를 더 뽑는 거죠. 필기 합격자를 더 많이 뽑아요. 그런 다음에 면접 보고 나서 탈락시키니까 사실은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면접을 거쳐서 떨어진 거죠. 종합적인 점수에서 떨어진 거죠. 그게 이제 필기 합격자 점수가 절대적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면접에 떨어졌으면 면접에서 무슨 말을 잘못했나 보다. 면접도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나는 말 못하니까 가서 떨어지면 안 되니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낫겠다 하시고 안 갔더니 나중에 추가 합격 해가지고 합격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격을 한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게. 작년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제가 방송 3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어요. 요즘은 지방직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국가직 하신 분들이 지방직으로 많이 넘어가 버립니다. 합격 2개 다 해버리고. 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직이 추가 합격 많이 나옵니다. 국가직으로 가시는 분은 사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국가직 먼저 보고 지방직으로 봤기 때문에 선택이 딱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돼버려가지고 어떤 게 먼저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나중에 나가면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 시킵니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시켜요. 너무 많이 막 발표하진 않고. 근데 국가직은 워낙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 발표란 걸 따로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 봐요? 그거 무섭다고? 그럼 무서우면 평생 못하죠, 공무원은. 어떤 분도 그래요. 면접 없는 공무원 시험은요. 없어요. 세상에 면접이 없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면접만 있는 시험이 오히려 많죠. 회사 들어갈 때 얼굴도 안 보고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 그래요? 아, 그런 거 있죠. 네, 회사 오너 아들이나, 네, 소위 낙하산 그냥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보통 하루 전날 부르기도 합니다. 가서 인사라도 하라고. 자, 그런 경우 빼고는 면접이 없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자, 면접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든 거 시키잖아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 보는 사람들 누구예요? 대학생이거나 졸업한 사람이거나 사회 경험 조금 있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행정법 쪽 공부했다고 행정법 그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따져보면. 대학 교수나 대학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시험 보는 거 외에는 뭐 얼마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근데 무슨 법을 하나하나 뭐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뭐 신상에 관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다양해요. 그게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어떤 문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어느 지역 어떤 직렬의 면접 예상 문제 좀 알려주세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능 그러면 전라남 뭐 이거 있잖아요. 무슨 대학교 때 서울대 무슨 과에 면접 물어보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기밀 유설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무슨 그 교수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질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바보들이 아닌데 매년 똑같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이란 게 재밌는 게 별로 크게 물어볼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필기 점수가 절대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보통을 줍니다. 보통을 대부분 받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 미흡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봤어요. 다시 면접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미흡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왜 정말 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두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저같이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뭐예요? 댓글을 무서워해요. 전 댓글 무서워 댓글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이 방송 들으신 분 아시죠? 인기가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요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댓글 보고 막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다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럼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면접이란 게 크게 어려운 시험이면 아니 별도의 과정이 있고 막 공부를 몇 년씩 하고 그러겠죠. 면접이 어렵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일반 대기업 면접도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쪽은 이제 막 대학 교수들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 동기들도 S전자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물어봐서 끝날 때까지 맡길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다 합격했어요. 떨어진 줄 알고 막 정정긍긍 하다가 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그다음 말을 할 때도요.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거랑 머리가 좋아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랑 말을 그냥 술술술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주로 미흡의 대상자들이에요. A란 걸 물어봤는데 A, B, C, D, E, F, G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 본인 소개하라 그랬더니 가족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가령 민원인이 왔는데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갑자기 뭐 국가 시스템이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원론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얘기 아니면 대부분 합격했습니다. 근데 어떤 불손한 사람도 있어요. 면접 보러 가서 불손해요. 왜? 저항적이야. 그런 걸 왜 물어보시죠? 면접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얘기하고 나오면 됩니다. 거기서 싸우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나와서 조용히 어디요?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감독관이 편파적이고 편협적이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면접 시험을 안 가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점수가 커트라인 걸려있다 그래도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를 한번 가서 잡아봐야죠. 그러면 이분들은 남들 면접 시험은 그냥 가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대답하면 된다 그랬으면 본인은 더 찾아보고 그래도 내가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무조건 우수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우수 많이 없어요. 없지만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반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이 굉장히 편협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있어도 한 명은 합격하는 거잖아요. 우수 받고.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이 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 생각된 거죠. 그럴수록 더 우수를 받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면접관이 볼 때도 아 얘는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공 관련된 면접을 본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정법 뭐 얼마나 알아요. 그 시험 보고 나면 알아요. 까먹죠. 근데 갔는데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술시험이라는 거지 면접시험이 아니에요. 구술시험. 착각하는 거예요. 구술시험이란 거는 그런데 있죠. 이제 외국 대학 같은 데 가면 시험을 구술시험을 봅니다. 와서 앞에 설명을 해보라 그런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면접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랑을 자꾸 연관시키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우수 받고 싶어 그러면 행정법 관련된 교재 팔잖아요. 2만원 3만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란 말이에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해요. 본인이 그쪽 부서로 가게 되면 필요해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면 대충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요. 행정학도 좀 보고. 그래서 사회과학, 수학 선택하신 분들 중에 뭐 세무를 했다 그러면 세무 관련된 거 가서 좀 한번 쭉 봐요. 안 보면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물론 이제 연수원에서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서 시험도 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합격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공부해 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가서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떨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누가 와서 인터뷰하자.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것만 인터뷰하자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술술술 잘 나와요. 근데 다른 거 가령 모르는 걸 물어본다 그러면 좀 말 못하죠. 그게 제가 뭐 논리도 없고. 자, 그런 거예요. 항상 하던 일을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던 일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던 일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난 갈래요. 쓰레빠 신고 가시는 분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제발.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면 면접의 기본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떤 분들 더운데 반팔 티셔츠 입고 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입죠. 왜 안 돼요? 가서 떨어지면 누구 원망할 거예요? 된다면서요? 이러고 따질 거 아니에요. 본인은 생각을 해봐야죠. 남들은 다 그래도 정장 입고 오는데 본인만 티셔츠 입고 왔으면 난 왜 이런 인재를 몰라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떨어지려고 온 그 자세를 일단은 굉장히 나쁘게 보겠죠. 일단은. 물론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꼭 그것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에서부터 뭔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하듯이만 하고 가세요. 평범하면 됩니다. 평범하면. 튀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면접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가면 돼요. 말이 나와요. 저처럼? 안 나오잖아요. 거울. 네, 거울 보고 혼자 하시고 그다음 사람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사람을 앉혀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앉혀놓고. 예상 질문지 인터넷에 가면 많습니다. 그거 뭐 아무거나 하나씩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리고 답을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친구라도 누구든지 야 요거는 요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다고요. 예상 답안만 있지 정답은 없다고요. 그게 맞았다고 우수가 될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사람 또 감독 간에 그 시험 면접 간에 또 마음이 또 동요가 되면 우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애매해요. 여러 명이 다 같이 줘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수를 받기도. 미흡도 까다롭지만 우수도 받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둘 개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필기시험은 본인들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면접관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왜? 내가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얘가 평생 공무원도 못 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의 인생을 왔다 갔다 한다.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수나 미흡을 주기에 조금 힘든 거죠. 자, 이런 심리적인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얘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안 돼요. 정말 뭔지도 모르고 뭐도 안 갖고 오고 뭔지도 모르고 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 결시율도 좀 있어요. 안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은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늦게 일어났거나 이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합격선에 걸려 있더라도 제가 두 가지 하셨죠. 면접 연습을 해라.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전공이 아니라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한번 해봐라. 며칠 안 남았지만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내용을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답답한 거 아니에요. 책을 사가지고 그까지 뭐 4, 5만 원이 어려워요. 이제 면접 합격할 수도 있는데 투자해야죠. 아니면 중고서적이라도 빨리 사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서점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보면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나는 떨어질 거야 이러신 분들은 뭐 솔직하게 앞으로 공무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되셔도
나중에 민원 처리 하나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결국 징계 먹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인드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기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공부의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공부를 면접에 임할 거냐에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닙니다. 비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틱틱거리고 내가 점수 높은데 니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